안녕하세요. 창성고 1학년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학습지 43번 여집합과 차집합에 대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일반 친구들은 드 모르간의 법칙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반 친구들은 알더라도 한 번 더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드 모르간의 법칙이 뭐냐면은 그 합집합하고 교집합하고 여집합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A 여집합과 합집합이 이제는 교집합으로 바뀌고 B 여집합 이렇게 나오고, 밑에 보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A 여집합과 B 여집합의 교집합이 합집합으로 바뀐다. 그죠? 자, 이 부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명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한테는 벤 다이어그램이 가장 쉬울 거기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벤 다이어그램에서 여기서 보면 A 합집합 B를 벤 다이어그램에 표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손으로 해볼까요? 자, 표시를 해보면 A 합집합 B는 이 부분이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여집합은 어느 부분이죠? A 합집합 B가 이 부분이니까 여집합은 이 바깥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바깥 부분을 색칠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될 거고, 이제 각각 A 여집합과 B 여집합을 각각 색칠을 해보면 A 여집합은 A가 아닌 부분이니까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여기 B의 이쪽 부분까지 포함이 되겠죠. 이 부분이 A 여집합. B 여집합을 생각을 해보면 B가 아닌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A 여집합과 B 여집합의 교집합이죠. 그러면 노란색 부분과 파란색 부분의 공통인 부분은 어느 부분일까요? 그쵸? 교집합이니까 공통인 부분을 생각을 해주면 공통인 부분은 요 바깥 부분이 되겠죠. 바깥 부분. 자, 그러면 우리가 위와 아래에서 봤을 때 A 합집합 B의 여집합과 A 여집합과 B 여집합의 교집합이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을 할 수 있으니까 요 아랫부분에 나와 있는 이 드모르간의 법칙도 여러분이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해서 반드시 증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증명을 다 했으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문제 8번입니다. 자, 문제 8번 이전의 문제는 여러분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이 문제 8번부터 강의를 찍었는데 문제 7번까지 정답은 카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카페를 보고 확인을 해서 본인이 푼 문제는 반드시 채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를 8번을 보면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 AB에 대해서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50개, A는 30개, B는 23개. 그 다음에 요 식이 나와 있죠. 요게 7개일 때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식이 일단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의 합에서 뭐를 뺀 거죠? 합집합 B의 원소를 뺀 거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A의 원소의 개수는 알고 있고 B의 원소의 개수도 알고 있으니까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얼마인지를 안다면 내가 구하고 싶은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도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걸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서 보면 조금 전에 있었죠. A 여집합과 B 여집합의 교집합이죠. 그럼 이거는 A하고 B의 뭐의 전체 여집합이 되죠. 교집합은 반대로 합집합이 되죠. 이거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다? 7개다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그러면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거는 전체에서 벤 다이어그램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전체 벤 다이어그램이 있고 전체가 있는데 A가 있고 B가 있죠.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이 빨간 부분이 되겠죠. 그죠? 이 빨간 부분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구해주면 되죠? 전체 원소의 개수에서 이 A 합집합 B 부분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식으로 적어봅시다. 적어보면 이거는 전체 원소의 개수에서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7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전체 원소의 개수가 50개니까 결국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50에서 7을 뺀 43개가 나온다. 그죠? 43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할 수 있겠죠.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되니까 A는 30개, B는 23개, 마지막은 아까 43개가 나왔죠. 그럼 53에서 43을 빼니까 1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거나 느낌이 오지 않을 때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확인을 해주면 조금은 느낌을 키울 수도 있을 거고 그 감을 이용해서 다음에는 그림을 이용하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다음은 문제 9번. 전체 집합은 x바 x는 20 이하의 자연수죠. 20 이하의 자연수니까 전체 집합은 1, 2, 3에서 중간에 많으면 이렇게 적고 18, 19, 20 적 20개다. 그죠? 다음에 A는 4의 배수의 집합이죠. 그럼 4의 배수는 4, 8, 12, 16, 20. 그 다음에 B는 20의 약수니까 1, 2, 4, 5, 10, 20 이렇게 6개가 나오겠죠.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집합, 요 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는 거죠. 자, 그럼 결국 이 집합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이 집합은 지금 보니까 요 집합과 요 집합의 합집합의 전체의 여집합이니까 어떤 법칙을 이용하는 걸까요? 그쵸?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하면 A 여집합의 여집합, 합집합은 교집합 바뀌고 B 여집합이죠. 여집합의 여집합은 A 자신이고 교집합 B의 여집합. 이거는 뭐랑 같다 그랬죠? 이것도 중요하죠. A 차집합 B랑 같죠. 그럼 A 차집합 B라는 거는 A에 있는 모든 원소에서 B에 해당되는 원소만 빼면 되죠. 그럼 B에 해당되는 원소가 4, 20이 이렇게 빠지면 되겠죠. 그러면 남은 부분은 8, 12, 16이 나오니까 결국 모든 원소의 합은 8과 12와 16을 더하면 36이 나오게 되겠죠. 발전 문제긴 하지만 다소 쉬운 문제에 해당됩니다. 자, 문제 10번을 보면 50명의 학생에게 2개의 안건 A, B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을 각각 조사하였더니 A 안건을 찬성하는 학생은 30명. 일단 전체가 50명이었죠. B 안건을 찬성하는 학생은 33명. 두 안건을 모두 반대하는 학생 수는 모두 반대하는 학생 수는 두 안건을 모두 찬성하는 학생 수의 3분의 1보다 한 명이 많다고 할 때 두 안건을 모두 찬성하는 학생 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보면 찬성과 반대의 의견으로 나누니까 A 안건을 찬성하는 학생의 집합을 A라고 두고 B 안건을 찬성하는 학생의 집합을 B라고 둡시다. 그러면 A 안건을 반대하는 학생의 집합은 뭐가 될까요? 반대니까 A의 여집합이 될 거고 B 안건을 반대하는 학생의 집합은 B의 여집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집합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50명의 학생에게 이렇게 하니까 50명이 전체 학생의 수가 되겠죠. 그러면 전체 학생의 수의 집합은 50이 나올 거고
자, 차례대로 봅시다. A 안건을 찬성하는 학생, A 안건을 찬성하는 학생의 수는 30, B 안건을 찬성하는 학생의 수는 33명.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요 식을 잘 세워야 되겠죠. 요 식을 보면 모두 반대하는 거니까 A도 반대하고 그리고니까 어떤 집합이 돼야 되죠? 교집합. 일단 B도 반대하는 학생의 수 넘버는 모두 찬성하는 학생. 그럼 A도 찬성하고 그리고 B도 찬성하는 학생의 수의 3분의 1. 그럼 곱하기 3분의 1보다 한 명이 많으니까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을 풀어주면 이 식은 일단 이 부분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 부분은 계속 나오죠. 드 모르간의 법칙. A 교집합이니까 합집합 B의 여집합. 그럼 이거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 집합에서 뭐를 뺀 거죠? A 합집합 B. 이 부분을 모르겠으면 조금 전에 한 문제 9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전체 집합은 50명이라고 그랬고, 자,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교집합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합집합은 A 원소의 개수랑 B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교집합의 원소를 뺀 것과 같으니까 숫자를 대입을 해주면 50 마이너스 30 플러스 33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13 플러스 n의 A 교집합 B 이렇게 된다 그죠. 자, 이점에서 다시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문제로 들어가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두 안건을 모두 찬성하는 학생 수니까 A 찬성하고 그리고 B를 찬성하는 학생의 수니까 이게 되겠죠. 편의상 이거를 X라고 둡시다. 그러면은 요 식에서 마이너스 13 플러스 X가 될 거고 마이너스 13 플러스 X는 지금 여기도 이거를 X라고 두었죠. 그럼 X 곱하기 3분의 1 플러스 1 양변에 3을 곱하면 마이너스 39 플러스 3X는 X 플러스 3이 나오죠. 그럼 2X는 42가 되니까 X는 21. 결국 A도 찬성하고 B도 찬성하는 학생의 수는 몇 명이다? 21명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 문제가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여러분이 드 모르간의 법칙과 여집합의 관계를 잘 생각해서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보고 반드시 본인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한 번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문제 11번. 자, 전체 집합이 있죠. 전체 집합 U는 20 이하의 자연수니까 1, 2, 3부터 해서 18, 19, 20이 되겠죠. 자, AK라는 집합은 X를 모아놓은 거죠. 또 어떤 X를 모아놨냐면 X와 Y-K를 곱했더니 30이 되는 수죠. 그리고 Y는 전체 집합의 원소가 되죠. 그러면 이 말에서 X와 Y-K를 곱해서 30이 나왔다는 말은 X도 30의 약수가 될 거고 Y-K도 30의 약수가 되겠죠. 자, 이 정도씩 정리하고 B를 보면 X를 모아놓은 건데 어떤 X를 모아놓느냐 30-X를 5로 나누었더니 마찬가지로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되죠. 그러면 30-X가 될 수 있는 값은 약분이 되어야 되니까 약분이 되어서 자연수가 나와야 되니까 30-X는 5의 배수가 돼야 되겠죠. 자, 이것도 좀 더 정리를 합시다. 이거에 대해서 AK하고 B 여집합의 교집합이 원소의 개수가 1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K는 몇 개가 있을까? 이게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B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B를 보면 여기서 30-X가 아까 전에 5의 배수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X는 뭐가 돼야 될까요? 30-X가 5의 배수가 되면 X는
마찬가지로 5의 배수가 되면 되겠죠. 5, 10, 15, 얼마까지? 20까지 되겠죠. 왜냐하면 x는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생각을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ak라는 집합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x하고 y-k를 곱한 값이 얼마가 돼야 되죠? 30이 돼야 되죠. 그럼 30이 되는 수를 다 찾아보면, 자, 지금 보면 y라는 값이 u의 원소가 되죠. 그러면 20까지만 돼야 되죠. 그러면 만약에 얘가 1이 된다면 얘가 30이 되죠. 그러면 y가 최대 큰 수가 20인데 30이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일단 1은 안 되고 2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2가 되면 15, 3이면 10, 4는 안 될 거고 5면 6. 그러면 저 거꾸로 가면 되겠죠. 6이면 5, 10이면 3. 자, x가 15면 y는 2가 되겠죠. 자, y 값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y라는 값은 y-k가 15니까 여기서 보면 y-k가 15니까 y는 15에다 k를 더하면 되고 y-k가 10인 경우는 10 플러스 k, 6 플러스 k, 5 플러스 k, 3 플러스 k, 2 플러스 k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지금 AK 교집합 B의 여집합을 생각하는 거니까 이거는 AK-B, 그러니까 AK 차집합 B가 되겠죠. 그럼 AK가 될 수 있는 수가 2, 3, 5, 6, 10, 15 중에서 B의 원소가 5, 10, 15, 20이니까 5, 10, 15는 빠지면 2와 3과 6 중에서 원소가 될 수 있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2와 3과 6을 집합으로 만들면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2라는 수가 요 AK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2가 그 원소가 되기 위해서는 Y도 마찬가지로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겠죠. 그 y는 그 전체 집합의 원소가 돼야 되니까 이 값은 항상 20보다는 어떻게 돼야 되죠? 작거나 같아죠. 그래야 y 전체 집합의 원소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15 플러스 k는 작거나 같다. 20보다. 그러면 k 값은 5보다 작거나 같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3이 이 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을 때는, 자, 3이면 10 플러스 k니까 10 플러스 k가 마찬가지로 2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될 거고 k는 10보다는 작거나 같고, 세 번째로 또 뭐가 남았죠? 6이 AK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가 되기 위해서는 5 플러스 k가 2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k는 15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k 값을 생각하는 거니까 다시 봅시다. 첫 번째로 k가 일단 자연수니까 1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우리가 AK 교집합 B 여집합을 생각하면 여기서 볼까요? K가 5보다 작거나 같으면 2가 원소가 되죠. K가 10보다 작거나 같다는 말은 5보다 작거나 같은 것도 포함이 되죠. 그럼 5보다 작거나 같을 때 3도 되고 마찬가지로 5보다 작거나 같을 때 6도 되니까 이때는 2, 3, 6이 다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원소의 개수가 하나가 나와야 되니까 구하는 조건은 아니다. 그죠? 자, 두 번째로 그럼 5보다 크고 10보다 작거나 같으면 AK 교집합 B의 여집합은 일단 5보다 크니까 얘는 안 되고 이때라 3일 때라 또 뭐가 되죠? 요도 이 경우도 10보다 작으니까 3과 6이 되겠죠. 그래서 3과 6이 나오고 그럼 이 경우도 안 되고, 세 번째로 K가 10보다 크고 15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결국 교집합 B의 여집합은 뭐밖에 안 되는 거죠? 6밖에 안 되는 거죠. 또 얘보다는 커지면 아예 원소가 없게 된다. 그죠? 그래서 그
그 AK 교집합 B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일 때는 K 범위가 10보다는 크거나 같고 15보다는 작으니까 결국 원소의 개수는 15에서 10을 빼주면 5개가 나오게 되겠죠. 그지?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